사실상 이게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져가지고 상인들을 위한 법으로 사실 시작은 되었는데, 실제로 이 법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는 분들은 실제 한 25% 정도도 안 되는, 대부분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으로부터 어떤 보호도 받고 있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 1년 정말 장사하기 위해서 많은 돈 들여가지고 인테리어 하고 많은 돈 들였지만 제대로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건물주들이 임대료 올리다 보면 쫓겨나야 되는 그런 신세, 또 뭐 재건축 한다라고 하면 어떠한 이후에 생존에 대한 대책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야 되는 신세. 유희서 선생님이시죠? 네. 유희서 선생님께서 아까 제 옆에 앉아가지고 저 이런 얘기 하면 괜찮아요? 어디서 그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가슴이, 마음이 지금 막 조마조마하시고 한참 졸이고 계십니다. 저희가 함께 보호해 드려야 되겠죠. 용기를 가지고 또 말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유희서 선생님 박수로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그 임대인 분이 수시로 불러냅니다. 그래서 뭐 그때그때마다 다른 얘기를 하면서 자꾸 이래서 남편이 오늘 나와서 해야 될 얘기를 제가 하게 돼서 좀 두서없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잘 좀 경청해 주세요. 저희 부부는요, 캐나다에서 15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아이들 이제 교육 문제도 끝났고 해서 조금의 자금을 가지고 이제 들어왔는데 뭘 특별하게 하기가 어렵고, 또 음식점 같은 거는 제 건강상 또 하기가 어려운 일이라서 찾다가 보니까 이 고시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했고요. 2년 계약을 해서 지난 6월 14일 날 계약 날짜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그 한 달 전에 임대인이 저희 처음 계약할 때도 임대료만 잘 내면, 왜냐하면 2년 계약이라는 게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2년이라는 거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임대료만 잘 내면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다. 왜냐하면 6층 건물이기 때문에 본인이 저희가 제일 큰 임대료를 내는 데고 나머지하고 다 합치면 이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돈을 이제 임대료로 수익이 있어요. 그래서 연배도 저희 부부하고는 좀 비슷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많이 이해를 하겠구나 해서 이 계약 기간에 대한 거를 크게 걱정을 안 하고 했습니다. 또 하는 동안에도 계속 와서 앞으로 뭐 장사 잘하시면 된다고 이렇게 해서 저희도 그걸 아주 완전히 믿었는데요. 한 달 전에, 계약 만료 한 달 딱 전에 내용 증명을 보내왔어요. 그러더니 내용 증명에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당신하고는 더 이상 계약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본인 자신이 이 고시원을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시원을 운영을 하게 되면 이거를 저희는 뭐 다른 사람한테 여기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본인이 한다니까 할 말이 없었어요. 본인들이 이거를 내가 맡아서 해야 되겠다. 건물도 계속해서 이렇게 감가상각이 되면서 자꾸 보수할 때도 생기니까 자기가 직접 하면 그런 부분을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그 본인이 해야 되겠다는 얘기에 저희가 말도 못하고 있고,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나갔어요. 그랬는데 그 중간에 한 달 사이에 수도 없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자꾸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대책이 없다 그랬더니 첫 번째 제시한 게 뭐냐면 무조건 하고 나가면 2천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천만 원이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겠어요? 보증금 5천에 제가 권리금을 2억 2천을 주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권리금을 2억 2천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고 있으려면 제가 몇 년을 해야 그 돈을
회수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단지 2천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또 두 번째로 얘기해 보니까 안 됐는지 1,000만 원을 더 올려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는 정말 이 참 어떤 입장이냐면 의리라는 입장을 그때서 저희가 처음 정말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주인 마음을 거슬릴까봐, 마음을 거슬리는 말을 하면 계약을 안 해줄까봐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저희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는 말을 하면 주인이 그걸 걸고 넘어져서 계약을 안 해줄까봐 저는 나타나지도 못하고 남편만 계속 여자분하고 만나서 계속 얘기를 하던 와중에 저희한테 또 이제 저희가 못하게 도저히 안 되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번에 또 제시를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월 100만 원을 올리고 그 대신에 1년만 하라는 거예요. 1년 후에는 원상복귀를 하라는 거예요. 원상복귀라고 해서 저희는 철거인 줄 알았어요. 그게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조건이면 이제 그러고 얘기를 하더니 또 며칠 있다가 또 마음이 또 바뀌었는지 뭐라 그러냐면 1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만 원을 올리고 200만 원 올린 후에는 200만 원을 더 올려서 하면 자기네가 그 후에서 우리는 화해조서라는 거를 쓰고 200만 원을 올리고 그렇게 하면은 2년 정도를 더 줄 수 있을 것 같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200만 원을 계산을 해보니까 월 40%예요. 40%면 저희가 지금 이거를 방을 원래는 40개 정도 되는 건데 지금 10개는 늘 비어요. 그렇게 되면 30개 정도인데 30개를 35만 원 정도 에버리지 35만 원 정도를 받아서 주인분한테 부가세 포함해서 600만 원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6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는 고시원이니까 라면, 쌀, 김치 다 애들한테 다 줍니다. 그러면 그런 거 수도세 30명이 있으려면 수도세, 전기세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럼 그거 한 300만 원 잡고 이런 거 다 계산하면 저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고시원이 이렇게 난립하게 많지 않을 적에만 그 1년 정도만 했을 때도 저희가 한 400은 수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로 우리는 만족하자. 그리고 우리가 한 걸로 생각하니까 그냥 계속 그냥 이대로 너무 큰 수익은 아니어도 그냥 하자. 이렇게 갔는데 지금 200만 원 올리면 월 440%를 올리는 건데 제가 뭐가 남겠어요. 거기서 봉사해야 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 이 타협이 안 되는 상태고 타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랬는데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금요일 날 특히 아이들이 이제 금요일 날에는 일찍 들어와요. 쉬려고. 근데 그 시간에 6시 30분 애들 들어오는 그 시간에 갔다가 이렇게 저기 유리 들어오는 입구에다 유리에다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이 고시원은 6월 14일부로 모든 계약이 만료가 되었으니까 이거를 고시원에 있는 분들은 이걸 인지하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근데 그 계약이 만료됐다고 하는 그 옆에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소송 진행 중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를 그걸 갖다 붙였는데 처음에는 몇 사람이 못 봤죠. 그랬는데 지난주에 또 붙인 거예요. 저희하고 타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와중에 또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붙이니까 이제 애들이 웅성웅성 하더니 결국은 그 일로 2명이 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동요 중이에요. 거기 있는 저기 아이들이 동요 중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영업 방해가 되잖아요. 3번째까지 붙였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어제 지방법원에, 여기 저희 법원에를 가봤어요. 도대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변호사분을 이걸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 전에 저희가 법률구조공단을 가봤어요. 어디다 얘기할 데도 없고 누구하고 상의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법률구조공단을 가니까 거기서 하는 얘기가 100% 지니까 그냥 타협 보세요, 이 얘기밖에 안 해줘요. 그래서 어제는 하도 저기에서 여기 중앙법원에를 갔어요. 가서 그 또 민원으로다가 또 그 뭐 변호사를 저희가 시간당 그 돈을 낼 기억도 못 되고, 그래서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아니 여기 저 법원에 가서 다시 민원을 했는데, 거기서 저 얘기가 이거 법으로 가면은 힘듭니다. 근데 그 조항이요, 여기 저희한테 이제 영업방해를 하기 위해서 이걸 붙인 그 조항에 소송 진행 중이라는 말이 써놨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저희가 하도 좀 안 됐게 보였는지 그거 원래 이렇게 저희한테 저걸 주면 안 되는 거라는 해요. 그러는데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소송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안 돼 있는 거예요. 소송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알아보니까 명도소송을 하게 되면 저희 보증금이 들어있는 그 금액을 공탁을 해야 되고, 그 공탁을 하게 되면 그때 이 소송이 진행된 걸 저희가 그 서류를 받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그 주인이 월세를 못 받아도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증금으로 그 돈을 까나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주인도 자기가 피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걸 소송을 안 한 거예요. 지금 안 하고 저희한테 협박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경찰서에 저기 전화로다 경찰청에다 물어봤어요. 그래, 이런 내용을 이렇게 붙였는데 이게 영업방해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약이 만료됐다고 하는 그 부분은 사실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만 소송 진행 중이라는 그 말이 아닐 수가 있다면 그거는 이제 그걸 좀 문제 삼을 수 있다. 그래서 어제 알아보고 온 건데요. 지금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제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그쪽이 자꾸 이렇게 접촉해서 얘기를 하는 거에 지금 저희가 결론 내린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 뭐냐면 이 주인분이 저희를 어쨌든 내쫓게 상황이 되면 저희는 어차피 이렇게 법으로 가면 집니다. 당연히 져요. 계약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 있는 아무런 게 없어요. 특약을 또 막 써서 했기 때문에 아무런 없는데, 주인분의 의도가 인제서 자기가 하겠다 뭐 하겠다 이거 다 아니에요. 저희를 내보내고 난 다음에 자기가 시설 조금 고쳐서 그 다음번에 한 2, 3개월 해보다가 돈만 받고 여태까지 살던 사람이 갑자기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임대인들은 자기가 돈만 받아서 써봤던 사람들이 거기서 그 화장실 청소하고 이런 거 해봤습니까? 못하죠. 그러면 2, 3개월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저희가 2억 2천이라는 돈을 권리금을 주고 왔잖아요. 이거 인정 하나도,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 일이니까 상관도 없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게 만일에 그렇게 되면 조금 이제 예, 이거를 적게 받아가지고 뭐 1억이나 1억 5천 정도만 받고 저기 월세는 월세대로 또 올려서 받고 그렇게 하기 위한 지금 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사장님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2년 계약하시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래요. 현실적으로 보통 상가들이 1년, 2년씩 보통 계약을 하고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임대인들은 그냥 사장님도 마찬가지로 그냥 평생 임대료만 제대로 내면은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그 중간에 뭐 자신들의 뭐 욕심을 찾기 위해서 뭐 이분처럼 뭐
자기가 직접 고시원을 하겠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건물주가 바뀌면서 그 건물주가 자기네들이 뭐 급상집을 할지 뭘 할지 모르겠지만은 뭐 장사를 하겠다. 근데 그렇거든요. 1년만 하려고 누가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하겠어요. 근데 이 옆에 계신 사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명도소송 가면은 임차인들은 무조건 불리해요. 법대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그래가지고 그때 생각했던 게 이 법이 문제구나. 법을 바뀌어야 되겠다는 걸 갖다 절실히 느끼고 지금 현재 상황은 1심은 제가 패소했고 그 관련해서 위험법률 심판도 올렸는데 그것도 끝났고 그 관련해서 지금 2심 준비 중이고 굉장히 다행스럽게 그 가집행이 따라 붙었는데 가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어요 어저께. 그래가지고 2심 할 때까지는 장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문제는 지금 저는 진짜 최소한의 요구를 했거든요. 5년만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 5년만 근데 그런 주장조차도 그 가지신 분들이나 그 분들한테는 부당한 의뢰 땡깡이다. 이런 식의 인식들이 되게 많고 저 옆에 사장님들한테 되게 욕 많이 먹었어요. 뭐냐면은 옆에 5년 6년 이렇게 장사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분들 매년 1년씩 계약하면서 그러면 그 사장님들은 5년 장사하고 그냥 내쫓겨도 아무 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 제가 지금 2년 반 장사했는데 앞으로 2년 반 더 해가지고 최소 5년만 해달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욕을 얻어먹고 있고 내가 땡깡을 부리는 거 지금 인식이 되니까 다른 임대인들은 옆에 건물의 임대인들은 되게 좋은 임대인들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5년 6년 장사하게끔 해줬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결코 5년 6년 장사를 하셔도 그냥 나가면은 피해가 엄청나요. 그분들조차도. 그러니까 요번에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소 진짜 10년은 돼야지 우리가 진짜 마음 편하게 장사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법 개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진보정의당 분들도 도와주시고 하시는데 진짜 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씨 투표는 새누리당에다 해놓고 민원 같은 거는 민주당이나 진보정의당 와가지고 하는데 진짜 국민들도 진짜 그러면 안 되거든요. 투표는 왜 새누리당에다 해놓고 나와서 살려달라고 그거는 왜 여기 와서 해요. 힘을 실어줄 거면은 진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은 진짜 거대한 조직이 지금 진짜 한 달 됐거든요. 이게 만들어진 지 진짜 거대한 조직이 만들어질 거고 이게 진짜 6월 국회 때 안 이루어지면은 그냥 거기 위해서 우리 모든 상인들이 단결해서 최대한 노력할 거고 진보정의당이나 그 민주당 잘 모르겠어. 하여튼 열심히 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얘는 이제 레스토랑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문화에 관련된 일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일들이 너무 하고 싶어서 자리를 찾던 중에 홍대에 와서 계약을 하게 됐고요. 그 당시 때 제 건물이 허름한 가건물의 삼겹살 집이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권리금이 비쌌고 그걸 줘가면서 제가 많은 시설 투자비가 들 것 같았기 때문에 거기 건물주 분하고 많은 미팅을 했습니다. 제가 억대 권리금을 주고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시설비가 너무 낙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라이브 카페를 하고 레스토랑을 운영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니 적어도 10년, 20년은 장사를 하게 해줘야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0년을 보장을 했고요. 평생 하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 업자분이랑 같이 계약서를 쓰면서 3년을 쓰시길래 10년 이상은 써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임대료 인상 문제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이 변화도 법적인 거나 어떤 변화도 좀 있을 수 있으니 통상적으로 3년을 하니 3년을 하자. 10년, 20년 얘기한 거 반드시 지켜줄 테니까 이분 천사 같은 분이다.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도 그런 얘기 하시고 그 말을 믿지 않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고 정말 제 가게라고 생각을 하고 하루 14시간 이상 일반
공무원들이나 직장인들은 휴일이 있습니다. 근데 자영업자들 휴일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쉴까 말까 해가면서 하루 14시간 이상을 뼈가 부스러지도록 일을 했습니다. 제가 건물 거의 바꾸다시피 해가면서 시설비를 드렸을 때 집주인분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3년이 지나고 재계약을 할 때 되니까 아들, 외국에 사는 아들이라고 하는 분이 갑자기 오시더라고요. 오시면서 자기 건물이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다. 정말 너무 많이 애쓰신 것 같다. 지금 여기 얼마 뜯는지 아냐. 이런 자랑을 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되게 불안한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주 와서 이제 바깥에서 구경도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여기 어머님이랑 20년 이상 약속을 했다. 평생을 여기서 장사할 생각으로 난 여기 지키고 있다. 아,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은 이제 월세를, 처음에는 이제 일단 1차적으로 월세를 올리더라고요. 월세를 올리는데, 제가 워낙 후미진 건물이었기 때문에 300을 줬었습니다. 700 이상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사정을 해서 570에 부가세 별도로 해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부당하면은 안 하면 되지 않느냐. 법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하지만 그거 안 했어. 누가 어떻게 그걸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법이 권리금 인정 처음부터 안 하는 거 너네들 장사 잘 하려고 한 거 아니야. 권리금 없는 데 없지 않습니까? 현실은 전혀 그 법하고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겠죠. 저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법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죄가 닥치고 나니까 그걸 알게 됐는데, 그렇게 돼서 저는 그 월세를 인정을 하고 영업을 했습니다. 1년도 채 안 돼가지고, 그 후로 4년도 채 안 돼가지고 바로 다른 건물주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계약 오늘 한 새 주인이다. 저 전혀 통보받지도 못했고요. 그러나 건물을 새로 져야 하니 나가달라.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9월 말까지 계약이 완료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한 2, 3개월 남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당하면서 제일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권리금 부분이었습니다. 남의 일, 저는 장사를 처음 해보거든요. 권리금은 인정 안 한다가 아니라 권리금은 건물주의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권리금은 분명히 존재하는 돈입니다. 건축업자가 건물을 져서 건물주가 처음 나올 때부터 건물 졌을 때 권리금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장사를 하고 시설에 투자를 하고 광고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유치하고 그 결과물입니다. 그 결과물이 인정하기 때문에 다음 세입자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씩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면 아예 법에서 그 시세하는 권리금을 세금이나 아니면 다른 명목으로 회수를 해가면 됩니다. 회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물주의 것이죠. 저는 5년, 10년, 저는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해당 시세에 대한 그 권리금을 주고 보내야 된다는 게 저는 가장 기본적인, 이건 정말 상식이고 도덕적이고 뭐 어떤 경우라도 제가 틀린 말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저는 이 문제가 저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돈을 뭐 반드시 받아내겠다 뭐 이런 개념을 전 좀 떠난 것 같습니다. 장사라고 하는 거는 돈이 많던 적도 정말 뭐 100억 이상씩 있어가지고 건물을 임대만 하시는 분들은 장사하실 일이 없겠지만 누구나 다 노년기를 맞는 거고, 또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장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누구나 놓일 겁니다. 하다못해 자기 가족들이나 친지 중에서도. 근데 법으로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고 기간을 뭐 5년, 그것도 해당 상황을 보니까 현재 자영업자 4분의 1밖에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아주 영세하게 하시는 4분의 1밖에 안 되면 아무 때나 내쫓을 수 있고,
그렇다면은 계약함과 동시에 정말 맘 편히 장사, 이건 저희가 이 월세를 안 냈나요? 쉽게 말씀드리면 손님입니다, 손님. 식당으로 따지면 건물주는 식당 주인이고요. 저희는 돈을 주고 음식을 먹으러 온 손님입니다. 손님은 왕입니다. 딱 무슨 꼴이냐면은 제가 자리 좋은 자리에 먼저 와서 자리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음식 잘 먹고 있는데 어떤 손님이 저 자리 나 마음에 드니까 돈 조금 더 줄 테니까 저 자리 좀 내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 가차없이 내보내는 게 좀 현실이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계약과 동시에 죄인이 됐어요. 항상 불안합니다. 집주인한테 잘 보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왜 정말 저희들이 무슨 음식 먹을 때 그 음식값 빼먹고 도망갈까봐 보증금 갖고 음식 안 먹지 않습니까? 보증금을 1년치, 2년치 그 이상 보증금을 잡아놓고 있는데 2달만 월세를 안 내도 강제로 내보낼 수 있더라고요, 법이. 그렇게 된다면은 700만, 600만 자영업자들 하루하루 불안하게 언제 쫓길지 모르게, 무슨 독재도 아니고 제 돈 주고 떳떳하게 월세 내가면서 장사를 하는데, 정말 저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또 무슨 장사를 하더라도 그렇고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이 사회를 어떻게 믿고 나가야 될지, 철저하게 가진 자의 논리로만 만들어진 법부터 뭐 대기업 문제, 정말 저는 그뿐이 아니라 저는 제가 장사만으로 왔었기 때문에 제 가게 얘기만 하지만은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 불평등에 대한 원리 원칙이 대한민국 곳곳에 다 깔려 있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성부의 대표이지 사실 그 피해 상인입니다. 저희 피해 상인들끼리 혼자 각 개인들이 대처하고 대응하다가 얼떨결에 피해자의 보고대에 나가면서 뭉치게 된 거고요. 그래서 남사무를 하게 된 상황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80년 먹은 노무랑 그저 먹고 살려고 살고 있는 동네에 후미진 골목의 방화동에 뒷골목에 로스터리 카페를 차렸습니다. 친구와 동업으로요. 네. 근데 영업시작 8개월 만에 64번 빌딩 지을 테니 저희 카페 양쪽 카페가 있는 상가 양쪽 건물이 있는데 땅도 있고 다 가족 소유의 건물과 땅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건물과 땅, 그 건물들을 다 허물고 63번 빌딩 지을 테니 2달 안에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 어르신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럼 저희를 왜 받았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계약할 때 저희가 10년 바라보고 저는 노무를 모시고 있고 여기서 먹고 살려고 10년을 바라보고 시설 투자로 들어오려고 하니 계약기간 2년은 좀 불안하다. 나라에서 보장하는 5년 기준 하에 좀 길게 보장해달라. 그 5년이라 하는 것은 보통 상가계약은 1년, 2년 하거든요. 그러면 나라에서 보장은 5년이니까 계약 갱신 플러스 1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건 보호되는 범위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10년 바라보고 좀 길게 해달라고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더니 주인 왈 그리고 시공 기간에 대해서 3주까지 빼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시공기간 3주 가지고 되겠어? 한 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내쫓지는 않을 테니 장사나 열심히 해. 이건 형식적인 기간일 뿐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상기를 시키면서 왜 그럼 저희를 왜 그때 얘기를 안 하시고 왜 받았냐라고 옵소를 했더니 대뜸 계약 갱신 거절 사유 10조 1항 7호 부분에 재건축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걸 무기처럼 들이대시는 거예요. 나 합법적으로 너희한테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죠. 이게 거의 무슨 그냥 매뉴얼 버튼이에요. 이게 사람 임차인을 불쌍한 임차인들을 진짜 그저 몸노동 24시 노동해서 먹고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들어온 상가 임차인들을 그냥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정말 괴물처럼 쫓아내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지금 그 사례 13년 동안 수많은 상인들이 쫓겨났고 겹겹이 쫓겨났어요. 어느 상인은 진짜 적용범위 3억
넘어서 돈 잃고 쫓겨나서 재건축을 2번, 투아웃 되고 3아웃 되는 사례도 있고 2번 목매려고 하는 사례도 저희가 접했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지금은 거의 괴물 같은 법이 돼버린 거죠. 이 상황에서 저희는 혼자 대응할 수밖에 없었죠. 저희도 법률 구조공단 갔어요. 똑같은 말 들었어요. 100% 집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어요. 보호법이 없네요. 임대인들의 재산권으로 그 갱신거주 사유 안에 7호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적어도 저희는 법정에서는 저희 편에 서줄 줄 알았습니다. 왜? 가장 상위법이 있으니까, 생존권, 기본권을 지켜주는 상위법이 있으니까 그거의 기준 하에 법을 민법이라 민사라고는 하지만 해석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나홀로 소송하면서 느낀 건데, 판사 자체가 저희를 법률구조공단의 그 변호사, 상담 변호사처럼 똑같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저희는 헌법소원을 하게 된 거죠. 헌법소원을 그냥 했겠습니까? 돈 없는 사람으로서 빚내서 또 법정 싸움 대응을 여직 해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하게 된 건데, 진짜 기가 막힙니다. 지금 계시는 분들 머지않은 가족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다니던 가게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내 이웃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상식 밖의 보호법 아닙니까? 제2조 적용 범위 두고 3억 넘는다고 보호 안 해줘. 그 상위골이에요. 법정 싸움 비용 1, 2천이 우스운 어떤 그러니까 상인들한테는 그렇게 쉽게 쫓아내고, 하위골인 재건축 부분은 모두가 다 포함되는 부분인 거죠. 아까 권리금 얘기도 하셨지만, 권리금 당연히 인정하셔야 되는 거겠죠. 인정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권리금이라도 법적 보호 장치가 없다면 적어도 5년이 아니라 10년이라도 해줘야죠. 그래야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거는 정말 여기 오시는 아까 U+, KT 피해 사례들도 있고 가맹점업 다 상가 임차인이세요. 다 연결고리가 다 있는 부분입니다. 정말 저희가 왜 지금 장사하려 너무 바빠 죽겠는데 여기 와서 왜 개정운동하고 이 자리에 사례 발표하려 나왔느냐. 빨리 하루빨리 개정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부디 제발 을지로위원회 진보정의당 이 민생 사안에 대해서 함께 힘써주는 점 너무 고맙고 감사드리는데요. 정말 이번 국회 임시국회 때 법안 심사 때나 법사위 때 정말 제대로 좀 목소리를 좀 핏대 세워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17년을 한 자리에서 지금 처음 장사를 시작해서 17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3번에 걸쳐서 뭐 집세 올리고 또 월세 올리고 보증금도 올리고 해서 이렇게 올리려고 그러면 이렇게 꼭 내용증만 해서 신문에 난 것을 해서 이렇게 꼭 보내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제약을 그 건물주인 마음대로 안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는 하해 조정까지 지금 작년 12월로 해서 써준 상태거든요. 저는 이제 기술은 뭐 어렸을 때 올라와서 중국집에서 이제 배달서부터 시작해서 저는 주방에서 일을 하고 집사람 이제 홀에서 서빙을 보면서 직원들 4명 됐고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17년에 제가 그 당시에 들어올 때 권리금을 1억 3,500에 수리비 3천에서 한 1억 6,500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권리금 달라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 제가 한 17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겪어봤는데 그게 3층 건물이거든요. 2층이 라이브 카페라고 했어요. 서울하고. 그 전에 그러니까 세입자들을 힘들게 이렇게 내역증을 보내서 제약을 이제 못하고 월세를 100% 돌립니다. 제가 지금 보증금이 6,500에 월세가 지금 350 부가세 포함해서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얼마 올리냐 그러면은 보증금 3,500을 올리고 또 월세를 300을 올리겠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뭐 짜장면 팔아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5, 6천원치 팔아서 어떻게 영업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해조서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건물주 말씀은 하해조서를 쓰는데 1년은 그럼 세를 안 올리는 대신 월세를 1년을 3개월을 봐주겠대요. 이제 올 12월인데 10월, 11월, 12월 3개월을 임대료를 안 받겠대요. 그렇게 하고는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하해조서를 쓰게 된 이유가 그거고요. 17년을 있으면서 보니까는 2층이 이렇게 이제 세입자를 내보내고 나면은 동생분이 이런 부동산을 하는 분이 있어요. 친동생입니다. 그분이 들어와서 다른 영업을 한 1년 정도 신경도 쓰지 않고 대충 합니다. 뭐 1년마다 쉬어가면서. 그러고는 다른 분한테 권리금을 받고 또 빠져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또 한 번을 먹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3, 4년 있다가는 또 우리 바로 옆에 저는 이제 3층 건물에 우측에서 20평, 오른쪽에 20평이 다른 분이 하고 있어요. 그분 가게를 또 이런 세입자가 내쫓게 또 나갑니다. 나가면은 또 동생분이 들어와서 한 1년도 못해요. 하다가는 또 권리금을 4,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걸 여기 확인서를 이따가 받아서 갖고 왔습니다. 여기. 예, 이따 뭐 필요하시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저히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진짜 불공정 거래이고 완전 사기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세청에도 제가 그 동생 이름으로 차명 계좌로 12년 동안을 월세를 냈었습니다. 그 통장까지 다 사본 갖고 있어서 내용 증명을 내가 그렇게 해서 보냈더니 건물주가 하는 말이 이렇게 저기를 보냈어요. 통보서라 해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 본인의 기하와 업무 처리가 법에 저촉될 경우 법에 의하여 처리할 것을 통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 딸랑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권리금을 받지 않을 게 아니고 이분이 너무 그런 행포를 부르기 때문에 저는 17년 동안 장사해서 좀 그래도 애들 대학교까지 졸업시키고 그래도 이제 먹고 살만 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고발하기 위해서 저는 미리 피켓을 하겠다고 내용을 써서 보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분도 또 명동에는 성직자 생활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족분들이. 그런데도 이렇게 추석이고 구정이고 이틀만 문 닫고 열심히 이렇게 가게를 해와서 했는데 지금 권리금도 저희가 내놓으면 권리금도 최하 2억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17년 전에 1억 3,500억을 줬기 때문에 지금 1억 5천만 해도 누구든 받을 줄 몰라요. 종로구청 앞이니까 목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진짜 이렇게 또 맘삼 우리 회원님들을 알게 돼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석하게 되었는데 또 갑자기 이렇게 피해 사례를 발표하게 되는 상황에 닥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사실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오늘 너무 출세를 한 것 같아요. 저는 롯데월드 프리미엄몰에 액세서리점으로 입점을 했습니다. 그 입점을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롯데라는 이름이 가장 컸어요. 그러니까 롯데라는 이름이 제 눈에 콩깍지가 된 거죠. 사실은 제가 이 장사를 그렇게 노하우도 없고 별로 자신이 없어서 그런데 들어가면 크게 망할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백화점이라는 데는 원래 큰 돈은 못 벌어요. 만약에 마진 폭이 높으면 그만큼 수수료를 많이 받아가고 그 점주가 그렇게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두지 않아요. 그냥 운영하고 좀 이렇게 이자 받고 자기 일자리 월급 받고 이런 정도의 수익을 챙길 수 있도록만 주지 그렇게 많은 수익을 주는 데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저도 투자한 돈에 이자 정도 받고 내가 일자리 하나 얻잖아요. 이제 그런 정도로 사실 생각을 하고 들어갔어요. 작년 4월에. 근데 작년 이제 실제로 입점은 4월 정도에 했지만 영업이 본격적으로 한 건 한 7월쯤부터예요. 영업의 그 매장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데 7월쯤부터 영업을 해서 굉장히 매출이 손님들도 많고 했을 때인데 9월에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쇼핑몰로 들어가는 주 통로가 폐쇄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날 조금 늦게 출근을 했는데 저는 출근하면서 알았어요. 통로가 폐쇄되어 있는 거를. 근데 다른 분들은 그 여행사를 통해서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여행사가 원래 저희가 9시 반부터 근무를 하는데 어떨 때는 손님이 8시 반에 들어오실 때도 있습니다. 그 손님이 와가지고 통로가 없으니까 이렇게 관광객들을 몰고 여행사 가이드가 왔는데 들어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거기서 여행사로 소식을 듣고 저희 그 매장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폐쇄되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한 10월쯤에
이제 롯데 직원들하고 미팅을 가지면서 결론은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구두상으로 들었고 12월쯤부터는 명도 소송을 받았습니다. 저희 계약 기간이 아직 한 6개월 이상 남았을 때 문을 폐쇄당했고 또 그 명도 소송 아직 계약 기간이 한참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명도 소장을 받았어요. 모든 매장에다가 그 한 30개 가까이 되는 매장에다가 그 명도 소송 한 그거를 전부 풀로 붙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소송을 진행 중인데 소송 과정에서 정말 억울한 게 더 억울한 일이 소송 과정에서 또 생기더라고요. 처음 재판할 때는 판사님이 굉장히 좀 객관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두 번째쯤부터 갑자기 태도가 바뀐 거예요.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서 롯데 측한테 아유 정말 고생이 많으시겠다고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하면서 저희 쪽에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그런 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피해 금액이 1억 이상이 넘어가면은 이거를 합의부여서 재판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피해 금액이 30억에 이르고 되는데 그 판사님이 굳이 넘기지 않고 내가 굳이 이걸 하겠다. 근데 변호사님 말씀에 의하면 이런 일은 본 적이 없대요, 변호사상. 근데 판사님 스스로도 말하기를 이건 굉장히 예외적인 일인데 나는 이 재판을 내가 끝까지 하겠다, 넘겨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결론은 롯데를 대신해서 내가 너희를 내쫓아 주겠다, 이런 판결을 내려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부지원의 지금 저희 사건 번호는 2012 가단 71665인데 최성길 판사님이세요. 그래서 저희는 그 롯데 받은 피해보다도 더 큰 피해를 저희가 정신적으로 받고 있어요. 사실 롯데는 저희는 이제 나중에 알았는데 저희가 문이 폐쇄되기 이전부터 롯데는 여행사하고 관련이 많잖아요. 롯데월드도 있고 뭐 면세점도 있고 여행사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실력자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사들한테 그 매장은 앞으로 폐쇄될 거다, 없어질 거다 해서 이 업계는 다 알고 있었는데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 소문을 그렇게 내셨고, 사실 저는 이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것도 시간이 가니까 사실은 밖에 나가면 교통비도 좀 부담이 돼요. 그리고 제가 밖에 나가서는 밥을 사 먹은 적은 별로 없어요. 편의점에서 사발면 먹었어요. 거기 1년 동안 있을 때도 구내식당 매장 음식값이 4,000원인데 그것도 부담이 돼서 저희 점주들이, 저 같은 경우는 그 위에 올라가면 세븐일레븐 있거든요. 저는 제 직원한테는 식권을 사줬지만 저는 거기 가서 뭐 짜파게티 이런 거 사 먹었어요. 그리고 지난 몇 달 동안은 편의점에서 아침 7시까지 일했어요. 근데 아침 7시까지 일하고 잠을 자야 되는데 또 뭐 이렇게 미팅도 있고 예를 들면 이런 일도 있고 점주들 모임도 있고 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 2-3시간 자고 나와서 대여섯 시간 일 보고 또 자고 하면 이런 일이 몇 달이 반복이 되니까 막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을 좀 바꿔볼까 하고 며칠 전에 새로운 직장을 가서 어저께 처음으로 교육을 받았는데, 처음 교육받는 날인데 어저께 마침 저희가 또 롯데 본점에서 시위를 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2시에. 그래서 제가 첫날인데 정말 죄송하지만 1시 반에 오늘 하루만 조퇴를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그랬더니 불평이 많다고 잘렸어요. 그나마 또. 근데 저는 아까 저기 고시원하신 분도 그렇고 이분이 권리금 하신 것도 그렇고 정말 너무 공감이 가는 게, 세입자는 재계약 때문에 주인 앞에 진짜 고양이 앞에 쥐예요. 왜냐하면 재계약이 안 되면 안 돼요. 장사가 안 돼도 재계약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주인하고 마음 상하면 이사 가면 돼요. 이사를 가면 돼요. 근데 내가 시설 투자한 게 있기 때문에 가게는 장사가 안 되고 적자를 내도 이사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계약을 반드시 해야 돼요. 아까 그리고 사실은 주인이 임대를 어차피 올려줄 수 없는 그런 걸 요구할 때가 되게 있어요. 그 이유는 권리금을 가로채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도 그런 일이 있는데 2년 재계약을 했어요. 임대료를 옆집 똑같은 옆 칸보다 한 30% 정도 더 비싸게
임대를 재계약을 했는데 한 달 후쯤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때 당시 돈으로 1,000만 원만 빌려달래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 3,0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3년 계약으로 해주겠대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3년 계약을 했어요. 빌려줬지만 사실은 못 받는 거죠. 이제 나갈 때나 받을지 몰라도. 근데 한 6개월 만에 다른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서 자기가 샀대요. 근데 전 주인도 그렇고 산 사람도 그렇고 서로 부동산 업자고 서로 원래부터 아는 사이예요. 근데 이미 내가 6개월 전에 30% 임대료를 왕창 올려줬는데 또 한 50% 이상을 어차피 올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려줄 수 없는 금액을 올려달라고 해서 설사 그 점포에 시설이 하나도 없어도 권리금을 붙여서 집주인은 그거를 팔을 수 있는 거예요. 별도에. 그러니까 보증금 받고 권리금 명목을 또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취소하면 안 하면 되지, 나오면 되지 그러지만 장사가 안 돼도 그렇게 집처럼 이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들어오는 사람도 그 권리금의 가치를 인정하니까 내가 만약에 아까처럼 편의점에다가 음식점을 차렸다 그러면은 맨 땅에 헤딩해야 되잖아. 내가 홍보해야 되고 내가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원래 있던 점을 하면 기존 손님이 있어요. 그리고 시설비 투자도 훨씬 적게 들고 또 인테리어 공사하는 동안에 임대료 등 이런 것도 절감할 수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권리금은 정말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건데 권리금을 가로채기 위해서 주인들이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올려줄 수 없는 금액을 요구하면서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약간 좀 이야기가 샜는데 저는 제가 청계천 7가에 23평짜리 롯데캐슬 아파트를 전세 끼고 샀습니다. 조합원 자격으로 샀어요. 근데 7층까지가 상가기 때문에 조합원은 7층 상가에 대한 권리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탈 때는 그 권리를 못 찾거든요. 그래서 수천만 원 손해를 보면서 그걸 팔아서 전세금 내주고 2억 남은 돈으로 여기를 했는데 지금 10원, 지금까지 10원도 건지 짓기는커녕 제가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지금 법정으로부터 내가 책임지고 롯데를 대신해 니네를 몰아내주겠다 이런 판사한테 앞에 선 그런 지금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지금 갑자기 문제가 바뀌어가지고 진짜 공정한 이게 합의부로 넘어가서 진짜 롯데 입김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판사 앞에서 좀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